밑간 먹거리도 월동 준비를 시작했다. 겨울 간식의 대명사 붕어빵. 그 모양과 종류도 가지가지. 추운 겨울 따뜻한 먹거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금은 매니아의 시대. 미국 프로야구와 농구에 열광하는 한국의 매니아들. 언제 어디서나 유별난 사랑을 자랑하는 MLB와 NBA 동호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앞마당에 환자들을 위한 이색 별보기 잔치가 열렸다는데 흐린 날씨 때문에 인공 별을 만들고 의사 선생님이 준비한 병원 앞마당 별밤 잔치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똑같은 차는 싫다. 나만의 개성이 묻어난 특별하고 유일한 차 만들기. 개성과 스타일에 맞춰 차를 개조하는 튜닝의 세계를 알아봅니다. 경제 한파로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지방대생의 한숨은 깊어가고 취업 전쟁이 뛰어든 지방대 여학생들의 7.8기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따끈한 어묵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 달콤한 꿀호떡에 탐파치 꽉 찬 붕어빵, 맵지만 자꾸 먹게 되는 떡볶이까지. 이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맛. 과연 어떤 것들일까? 오뎅, 핫떡이요. 떡볶이요. 떡볶이랑 튀김 종류요. 안 나오면 큰일 나요. 손님들이 막 항의하세요. 그래서 몸 한 번 마음 놓고 아플 수가 없다는 포장마차 주인들. 그들이 지금 맛있는 유혹을 하고 있다. 단돈 몇 푼으로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간식들. 갖가지 메뉴와 숨겨진 비법으로 길거리에 또 다른 유행을 낳고 있다. 그래서 그 맛있는 유혹을 뿌리치긴 결코 쉽지 않은데 가끔가다 한 번씩 사 먹어요. 옛날 생각나서. 안 뜨거우세요? 네, 뜨끈뜨끈한 게 아주 햇바닥 뛰겠네요.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다. 이거 정말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반말은. 근데 여기서 잠깐. 한 마리의 붕어빵이 태어나고 길거리에서 출출한 배를 채워주기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는 사실 알고들 계셨나요? 일명 황학동 도깨비 시장. 이곳이 바로 붕어빵과 군고구마 등 길거리 간식들의 고향이랄 수 있는 곳이다.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붕어빵들이다. 하트 모양에서부터 등이 흰 새우에다 고전적인 국화빵들까지 독특한 맛과 개성으로 길거리를 평정하는 사돈의 팔촌지간이 여기 다 모여있다. 붕어빵 기계 얼마예요? 아, 예. 붕어빵 기계는요. 빵틀하고 바람막이 하고 18만 원이고요. 오뎅통이 하나 올라가고 오뎅통 5만 원이거든요. 마차까지 이렇게 지붕하고 하면 55만 원입니다. 적은 미천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점상. 덕택에 요즘 겨울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뭐 사러 오셨나 봐요? 예, 장사 좀 해보려고 사러 왔어요. 겨울이니까 생각나는 게 붕어빵이잖아요. 군고가 아니면 붕어빵인데 붕어빵이 날 것 같아갖고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겨울 한철 반짝 장사하기는 마찬가지. 때문에 흥정은 길어지게 마련이다. 이곳 역시 길거리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불티나게 들르는 곳 중에 하나다. 요거 닭꼬치고 요건 떡볶이, 튀김, 순대, 오뎅. 이렇게 하면 가격이 얼마인가요? 65에서 70만 원 될 거예요. 이게 스테이크 짠 거는 좀 비싸요. 떡볶이와 꼬치, 순대 등 영업 형태에 따라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이 가능한데 아저씨 혼자 포장마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여섯 시간. 한 대당 가격은 65에서 75만 원. 알록달록 색색의 통들이 가득 쌓여있는 이곳에서 만드는 품목은 군고구마통. 가스 소모를 줄이면서 고구마가 잘 구워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술이다. 이런 공장이 이 골목 안에만 20군데가 밀집해 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작업하세요? 이걸로 해서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서민들은. 까다로운 신세대의 입맛을 잡기 위해선 먼저 그들의 시선을 잡아 끌어라. 은색과 금색, 빨강과 파랑으로 군고구마통에 패션을 입히면 뭐든 공장 끝. 그렇게 하나의 군고구마 리어카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두 시간. 리어카에 실려 시집가는 군고구마통 가격은 13만 원. 국화빵과 붕어빵을 완성하는 모든 것, 그것은 바로 밀가루 반죽과 달콤한 파당금이다.
반죽을 직접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에요. 바빠서 못하고요. 갔다 갔어요. 노점상의 바쁜 일손을 대신해 주는 곳, 그곳이 바로 여기다. 반죽 공장 한 켠에 가득 쌓여 있는 밀가루 부대들이 반죽 공장의 필수품. 반죽하는 재료 뭐뭐 들어가나요? 저 설탕, 밀가루, 마가린, 바닐라 향, 파우더. 그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죠. 예. 왜요? 그건 우리 집만 비밀이죠.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반죽만 전문으로 하게 됐지만 거기엔 계란빵과 찹쌀 도너츠 반죽을 손수 주물렀던 아저씨만의 비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반죽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질어도 안 되고 대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반죽은 20리터들이 통에 착착 담겨지게 된다. 이 공장에서 하루 사용하는 밀가루 양만 25kg짜리 50부대. 한 통의 반죽으로 만들 수 있는 붕어빵은 20리터들이 100여 통에 해당하는 양이다. 밀가루 반죽의 단짝은 뭐니 해도 파당금, 알맹이가 토실한 팥이 손발대로 끓는 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바로 이거. 이거는 이제 소다거든요. 이제 팥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넣는 거거든요. 이곳에서 하루 동안 푹 퍼지고 삶아져서 나가는 팥의 양은 무려 100kg.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밀가루 반죽과 앙금은 세트 가격 26,000원에 팔려나간다. 벌써 새벽 4시를 넘긴 시각. 그러나 아직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배달이 남은 것이다. 노점상이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재료를 대줘야 하는 형편. 때문에 잠 한 번 편하게 자질 못하는 게 바로 반죽 공장 사장이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2시 15분에 일어났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좀 피곤하죠. 이렇게 몇 군데 다니세요? 아군 4군데 현재 나가고 있어요. 조금 늦어버리면 출근 시간 걸리고 그러면 몇 군데 다니지를 못하고 장사하신 분들은 물건 넣었다고 난리예요. 문패도 없고 번질 수도 없는 길거리가 점포인 노점상. 주변 상가마저 문을 닫은 시각에 제대로 배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장소가 여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장소 때문에 피해본 적 없으세요? 한 몇 년 전에는 여기저기 길을 잘 몰라가지고 다른 데다 많이 갖다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숙달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그런 적은 없어요. 다 쓴 반죽통을 두고 가면 새 반죽통으로 갈아주고 가는 것. 그것이 노점상과 반죽공장 사장의 보이지 않는 약속이다. 그렇게 우리는 새벽의 정성으로 배달되는 재료로 만든 붕어빵을 먹고 있었다. 전주 시내 한복판, 유난히 북적대는 포장마차가 있다. 이곳엔 붕어빵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각오로 거리로 나선 주인장이 계신데 아주머니 딴 가게하고 비교해봐서 뭐가 다른가요? 여기는요 빵이 전광판이 나와가지고 멋있고요. 또 아저씨가 양복을 입고 아이 빵을 굽는데 웃기도 하고 진짜 깨끗하고 맛있고 그래요. 정말 반죽 주전자를 든 주인 아저씨가 이 양복을 쫙 뽑아 입으셨는데 양복에 흰 반죽이 튀면 어떠랴? 왜 양복 입고 붕어빵 장사하세요? 이왕이 뭐 길거리에서 음식 장사하는데요. 너무 더 깨끗하게 하고 보기에도 좋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포장마차에 싱크대 개념을 도입하고 전광판까지 장착한 이 포장마차는 무려 300만 원. 그러나 남들과 똑같은 붕어빵은 싫다는 주인장,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가격마저 파격적이다. 10개 1,000원인데요. 이렇게 해서 남으세요? 아유, 안 남은 장사를 누가 해요. 이렇게 해도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이렇게 해도 수입은 괜찮아요. 뭐 가장급 월급은 되니까요. 겨울이면 거리에 출출한 사람들의 입맛과 눈길을 잡아끄는 포장마차. 그곳엔 꿈을 꾸는 또 다른 맛이 있다. 포장마차 열심히 해서 맛있는 분식집 하나 하고 싶어요. 좋은? 그냥 우리나라 월드컵 우승하는 거하고 나 건강 우리 영감님하고 나하고 건강하게. 만약에 이런 게 없어진다면요? 슬퍼요. 되게 아쉽죠. 거의 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없으면 허전하고 안 되죠.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나요? 파리의 패션보다 더 빨리 변한다는 길거리 포장마차의 메뉴들. 그러나 그곳엔 변함없이 겨울이 기다려지는 맛있는 이유가 있다.
어느새 안방에 상륙한 빅리그. 박찬호의 투구와 김병현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울고 웃었던 국민들. 메이저리그. 황제의 복귀와 함께 새롭게 불붙은 NBA 열기. 코트의 열기 뒤에는 이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열기가 있다. 컴퓨터 게임 디자이너 임혜진 씨. 하지만 그녀가 좋아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그것은 바로 NBA 매니아. 임혜진 씨의 퇴근 후 시간은 이렇게 그날 열렸던 NBA 경기의 결과들을 검색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중고생 때 집에 그 위성 방송이 나왔어요. 위성 방송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때 마침 뭐 마이클 조던이나 찰스 바클리 같은 선수들이 한창 활약할 때여가지고 NBA 인기가 좀 세계적으로 높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보게 돼가지고 한 10년이 넘도록 거의. 오늘은 온라인상으로만 대화를 나누던 NBA 매니아들이 모여서 실제 게임을 하는 날. 코트를 누비는 매니아들의 마음만은 좋아하는 NBA 스타들 못지않은데. 홍일점 임혜진 씨. 나타나자마자 전날 NBA 경기에 대한 총평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보고 그냥 나왔죠. 나 밤에 봤는데 너무 늦게 하더라. 1시 넘어하더라. 스피드도 빠른데 아이버슨 뛰는 거랑 또 그게 다르던데? 가장 좋아하는 선수. 크리스. 이 질문을 기다렸어. 1라운드 1픽으로 뽑혔죠. 올랜도에 뽑혔다가 페니 하더웨이랑 트레이드 돼서 골든 스테이트에서 1년 뛰고 신인상 받고 그 다음에 워싱턴으로 트레이드 되고 가가지고 거기서 뛰다가 지금은 리치몬드랑 트레이드 돼가지고 98년부터 세크라멘토 킹스에서 뛰고 있어요. 매니아라면 게을리할 수 없는 자료 수집과 분석. 박정원 씨와 진은기 씨는 메이저리그 명경기들을 녹화해 이처럼 매일같이 분석하곤 한다.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제 정리를 안 해요. 소장 중인 테임만도 200여 개. 못 말리는 야구 사랑으로 오늘도 밤을 밝히는 두 남자. 게임 일지 하루에 한 5-6시간 그 정도는 매일 투자하고. 학교 가는 시간 빼놓고 왜 자꾸 여기서 쏟고 계신가 봐요? 네, 학교는 휴학을 했죠. 야구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야구만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지금하고 야구가 달랐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바뀌어오면서 이제 지금 같은 야구가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뭐 또 앞으로 100년 뒤에 또 야구가 지금하고 똑같으리라는 그런 예상은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과연 앞으로 한 100년 뒤에는 과연 야구가 어떻게 변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메이저리그 상륙과 함께 매니아에서 전문가로 성공한 입지전적 인물이 있다. 메이저리그 전문가 송재우 씨. 박찬호, 김병현 투수의 호투와 함께 어느새 시청자들에게 익숙해진 얼굴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었는데 야구는 제가 한 4살, 5살 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당시에 뭐 AFKN 외에는 접할 수가 없었는데 보니까 상당히 재밌고 또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계신 뭐 친지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책자 같은 거 부탁해서 보게 됐고 그때부터 뭐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메이저리그 경기는 거의 다 봤습니다. 보충 수업이라든가 뭐 고교 시절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 뭐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야구샵에 있을 때는. 집에서 지금 잘 모르시는데 이제는 뭐 다 밝혀지는 건 사실이죠. 메이저리그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상륙한 후 어느새 직업이 되어버린 야구. 좋아하는 야구를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송재우 씨는 너무도 행복하다. 저녁 7시, 송재우 씨가 어김없이 메이저리그 기념품 매장에 나타났다. 진정한 매니아라면 시장 조사를 게을리할 수 없는 일. 틈틈이 매장을 방문해 메이저리그 팀들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일일이 살펴보곤 한다. 최근 김병현의 월드시리즈 우승 이후 메이저리그를 좋아하는 팬들의 숫자는 물론 연령층도 많이 다양해졌다. 아들이요. 아들이 야구를 좋아해서요. 야구 잠바 하나 사러 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 하면 코리안 특급 박찬호였지만 요즘은 핵 잠수함 김병현의 인기도 만만치 않은 터. 3-4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매출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찾는 횟수도 굉장히 늘었어요. 애리조나 모자가 보이질 않거든요. 애리조나 지금 월드시리즈 챔피언십 올라가서요. 네. 그 이후로 판매가 완판된 거예요. 저녁 9시
메이저리그 매니아들의 정기 모임. 오랜만에 모여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쏟아부으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야구 매니아들. 마치 야구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방불케 한다. 이곳에서 송재우 씨는 단연 선망의 대상. 송재우 씨가 나타나자 토론장은 더욱 활기를 띠고 가져온 미천들을 끊임없이 꺼내놓는 매니아들. 토론의 대단원은 언제나 매니아들의 끝없는 질문 공세다. 물론 그 안드로포니가 참고는 되는데 승부는 스프린트링에서 나는 거거든요. 야구를 그냥 단순히 많이 보는 것만으로는 야구에서 많이 알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만의 눈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만이 지정한 매니아로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남과 색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영등포역에 농구공을 든 4명의 젊은이들이 나타났다. 과연 이들은 이 밤을 밝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근데 카드 트레이드 쇼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들 이렇게 서울, 대전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고생하시고 갈 만큼 이렇게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자기 소장용품을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지금 다 기본만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 차가운데. 주섬주섬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소중하게 모아온 NBA 스타들과 매니아의 정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 앨범 하나를 빼곡하게 채운 이 카드들은 매니아의 재산 목록 1호. 내친 김에 달리는 열차 안에서 즉석 협상이 벌어진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급으로 성장한 선수를 모아가지고 가격이 오를 때 그 쾌감을 느끼자. 그 선수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카드값이 상승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슬럼프에 빠지거나 못하게 되면 그 가격은 금세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가닥 한다는 스포츠 매니아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본격적인 트레이드 쇼가 시작됐다. 먼저 한 사람씩 선수들의 사진이 든 케이스를 분양받는다. 매니아들이 꿈에도 그리는 것은 저지 카드. 선수들이 뛰었던 코트의 플로어 조각이나 선수의 유니폼 혹은 스포츠 용품의 일부가 붙어있는 특별한 카드들이다. 그 선수의 유니폼 조각이랑 이렇게 스팀필 사인을 경우에 따라선 1,500만 원 선까지 치솟는 저지 카드. 말 그대로 매니아들에겐 노다지인 셈이다. 그게 팩 속에 어느 팩 속에 들어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치 모르죠. 모르고 거기 이제 이런 팩에 144대 1이나 288대 1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 장밖에 안 들어있잖아. 드디어 희비가 엇갈리는 시간. 원하는 카드를 얻은 매니아들의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다. 맥도해. 우와. 뭐야 내 거에서 2개 나갔어. 스트레스 받아. 죽을 똥 살 똥 뛰었다니. 반면 억울한 사람들도 속출하기 마련. 야 내 거에 맥도 나갔어. 맥도해. 용돈 최고. 이게 와 이쁘다. 은희서 4개 나오나. 이름이다 이름. 카드 보는 재미에 잠시 세상사를 잊은 듯한 매니아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메이저리그와 NBA에 몰두하는 것일까? 언니가 누나가 초등학생 꼬마랑 그 한 40대 어른이랑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카드 트레이드하는 모습 보면서 참 서로 웃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거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 꿈의 무대 메이저리그와 NBA.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많은 직종이 새롭게 탄생하는 21세기. 오늘 뜨거운 열정을 바치는 이 젊은이들에 의해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병원 앞마당에 별들이 쏟아졌다. 이건 뭐예요? 세모예요? 호기심 많은 꼬마 손님에서 할아버지, 환자들까지 별 구경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 가자. 뭐 보여요? 지구요. 기상천외 지구에서 지구가 보인다. 이름하여 인공별. 지구부터 토성, 달까지 한눈에 보이는 이색 별잔치를 준비한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데 병원 앞마당에서 벌어진 환자와 주민을 위한 별 관측대를 취재했다. 예, 아주 좋아요. 잘 나와요. 좋아.
서울 강남의 한 병원. 진단 방사선과 사무실. 지금 급한 환자가 있어가지고 필름 하나 보고 연락이 됐는데. 환자 보느라 정신이 없는 이 의사 선생님. 오늘의 급한 환자는 바로 나란히 걸린 별 사진들. 아, 이만큼 구름이 꼈는데 오늘 밤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연신 별 걱정에 날씨 걱정. 구름 거치기만 기다리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정태섭 박사. 올해로 4번째 환자와 주민을 위한 병원 앞마당 별 관측 회의를 기획한 별 박사님이시다. 평소 엉뚱한 상상 잘하기로 유명한 정태섭 박사님. 오늘 또 일을 저질렀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기 로비에다 매야 돼. 그래야지. 1년 동안 준비한 별 관측 회의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즉석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그려도 인공별 관측. 인공별이 뭔가 싶었어. 그의 순발력에 모두들 할 말을 잃고 하다 안 되면 할 수 없어도 하는 데까지 해야지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기대 걸고 찾아오는 저 학생들도 있고 저 관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네 주민들도 있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지요. 이 홍보물은 별이 뜨지 못할 것을 대비한 차선책. 일단 시선 잡기는 대성공. 근데 인공별이 도대체 뭐예요? 날씨 흐려서 인공별관측. 이게 뭐 같아? 뭐 같아? 무지개 같아요. 인공별을 본다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오늘 흐린 날 있잖아요. 별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전체 관측하는 효과를 똑같이 나오도록 우리가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허허, 봐도 들어도 점점 모를 소리만 하시는데 선생님 따라 안으로 들어간 이곳에선 흐린 날씨를 대비한 인공별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인공별은 실패. 지구가 왜 이렇게 찐빵같이 됐죠? 어디요, 선생님?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달걀 같은 지구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인쇄를 하겠습니다. 잘 나왔네요. 이 정도면은 만원경으로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다시 한번 시도. 이게 바로 완성작. 이름하여 인공별. 예, 날씨가 개이주면은 다행이고 안 개이면은 이걸로 대신해야지요. 애타는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늘은 여전히 저기압 상태. 인공별 만드는데 필수 소품이 또 있다. 방사선과 선생님답게 뷰박스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등장하고 별이 비춰보게 만들어야지요. 오늘 동원될 별은 모두 6개. 별 크기만큼 구멍 내고 그 위에 인쇄한 지구며 토성, 목성, 화성, 달까지 줄줄이 붙이면 인공별 만들기 작전 대성공. 그런데 이게 과연 어디에 뜰 것인가? 별 뜨는 자리가 하늘이라면 인공별 뜰 자리는 바로 옥상 위. 이제 준비할 것은 망원경인데 예. 망원경 보관실은 으스스한 부검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박격포 같은 망원경 들쳐매고 나오는 선생님. 어느새 어둑어둑해진 하늘. 별은 뜰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아주 좋아요. 잘 나와요. 좋아. 그냥 고정. 인공별 관측 이상무. 4년째 이 행사에 참여한 이화여대 천체 관측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가져온 것까지 이날 설치된 망원경은 모두 6대. 별보기 구경 나온 첫 손님은 바로 병원 입원 환자들. 허리 펴기도 초점 맞추기도 불편하지만 바깥바람 쐬게 된 자체가 재밌는 일. 인공별을 다 만들어놨다고 봐. 목성이 보여. 목성이 보인다는 선생님 말씀.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이번 환자들은 이 별난 바람 쐬기가 신난 모양이다. 뭐 봤어요? 뭐 봤어요? 달 같은 목상. 너무 좋은데요? 이거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어느새 소문 듣고 병원 앞마당으로 달려나온 환자와 주민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500명이나 참석했다. 오늘 별 관측회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도시에 사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인데 지구 한번 봐봐. 만지지 마. 지구에서 지구가 보이는 이유를 알기는 아는 걸까? 진짜예요? 어떤 거 같아요? 보니까 본 사진 느낌. 같기도 하고 사진인 것 같은데. 사진인데? 확실히 그림인데?
그림이야 그림. 저쪽. 그림이 한 맞아, 이렇게 움직여. 인공별일지라도 망원경으로 본 별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이다. 본대로 느낀 대로 그림도 척척 그려내니 오늘의 학습 효과 만점. 효성은 고양이 눈깔 같이 생겼어요. 같은 병원에서 같은 동네 병원에서 이렇게 좋은 일 해주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준비한 별 모양 공짜 아이스크림도 별밤 손님들을 위한 별미. 현진아, 바나나. 현진이 바나나. 현진이 좀 직접 이렇게 해주시네요. 네, 재밌네요. 낮에는 환자들로 북적거렸던 병원 로비에서는 꼬마 손님들을 위한 관현악단까지 그야말로 음악이 있는 별밤 잔치다. 오늘 다들 즐거워하는 게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매년 이런 자리가 또 더 많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병원 앞마당에서 펼쳐진 이색 별밤 잔치. 멀리 있는 별을 가까이 볼 수 있게 해준 의사 선생님과 그 별을 반갑게 맞이해준 환자와 주민들. 그들의 따뜻한 우정이 별빛처럼 빛나길 기원해본다. 그리고 스포일러가 강제부 소령하고는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 여기 개성을 위해 나만의 차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튜닝 매니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본다. 장비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루는 이 사람. 올해로 튜닝 경력 16년째인 김우윤 씨. 레이싱용 튜닝으로 개조하는 전문가. 고치긴 하되 절대로 타는 법은 없다고 하는 괴짜. 튜닝은 자기 스타일에 맞게 개조하는 것으로 크게 레이싱용인 프로와 일반인이 타고 다니는 아마로 나뉜다. 테스트 결과 나왔습니까? 네, 아주 어떤 정상적으로 예상한 수치만큼 나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한 580만 원 정도 나왔네요. 580만 원. 예. 근데 순정 엔진이고요. 그 안에 튜닝으로만 해가지고 580만 원 정도 올린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4배 이상? 튜닝 이거 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왜 저도 워낙 차를 좋아해가지고요. 뭐 제 차로 뭐 시합도 나가보고 작년에 여러 가지 했는데요. 그 1등 한 번도 못해서 작년에 뭐 외국 차들이 다 우승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분해해가지고 다시 레이스 차로 등록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뭐 외국 차 국산차도 성능이 좋은데 외국 차 못지않는 차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했는데 올해 외국 차를 제끼고 우승 많이 해봤습니다. 만드시는데 비용 많이 드셨겠네요? 비용도 들어갔습니다. 한 일반 이 차값에 한 2배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튜닝비만 5천만 원? 차에 웬 낙하산인가 했더니 이걸로 제동이 잘 됩니까? 예. 굉장한 제동 효과가 좋습니다. 본격적인 시합을 위해서 낙하선을 둘둘 말아 넣기만 하면 튜닝 작업 끝. 튜닝하는 데 쓰이는 부품들로 종류와 모양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이 모든 걸 필요하고 튜닝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3,000 종류나 된다. 튜닝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튜닝을 할까? 여기 튜닝 경력 7년째를 맞이한 김승환 씨. 튜닝에 대한 애착이 남들보다 유별나다고 하는데 차는 에어댐이 된 거라 가지고 이제 좀 잡소리가 많이 나서 잡소리 잡으려고 왔습니다. 본네트도 지금 기존 거와 틀리게 공기가 많이 빠지게 그렇게 해서 지금 본네트도 개조를 했고요. 그리고 앞에도 보시겠지만은 이게 범버도 차량이 깔아주는 그 역할을 더 주기 위해서 그 에어댐을 바꿨고요. 그리고 사이드에도 지금 옆에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로 해서 옆으로 코너링 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이드 스커트를 또 별도로 장착을 했고요. 스포일러도 기존에 판매되는 거와 틀리게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본네트,
범퍼, 핸들, 계기판 등등 합쳐서 튜닝을 해서 장점이라면은 내가 원하는 그 스타일대로 나만의 차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손을 보고 칠을 하고 직접 만들고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차는 직접 뭐 전 세계 전국에 있는 것 중에 한 대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수산대에서 나왔습니다. 조금만 쓸게요. 하루의 반은 튜닝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돌아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뭐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차에 된 건 일단은 다 관심이 있으니까 뭐 거의 다가 인터넷 뒤지는 게 전부 다 차에 관련된 거니까 뭐 오죽하면 회사에서 너 회사 다니는 거니 차 회사에 다니는 거니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니까. 막간을 이용하여 빠지지 않고 하는 인터넷 검색. 그러나 모두가 튜닝에 대한 정보뿐. 메일 검색은 안 하나? 기본적인 타이어 정도는 가뿐하게 처리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부탁받기 일수다.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죠. 내가 원하는 만큼 출력이 나오고 안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되지만 그만큼 금전 지출이 조금씩 생기죠.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동호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에피소드도 생기기 마련. 여기 둘 다 우리 회원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임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죠. 차 튜닝 많이 하셨어요? 옛날엔 했었죠. 했다가 요즘은 조용한 차로 바꿨습니다. 애 때문에. 오토매틱 차였는데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수동으로 구조 변경 신청을 해서 합격된 그런 차입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미리 신고만 하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차는 저희 부갈에서 경기용으로 쓰는 차량입니다. 어떤 경기요? 드래그 레이스라고요. 400m를 누가 빨리 달리냐 하는 경기를 하는 거죠. 지난 9월 16일 부산에서 열렸던 경기로 우승권에 들려면 13초의 주파를 해야 한다. 특별한 자격증 없이도 참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 안전벨트와 소화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도 특징. 92년식인데 부속을 갖다가 폐차장이나 저희들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품을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자가 정비를 하고 전문가한테 또 도움을 받고 해서 직접 튜닝을 한 거죠. 보이지 않게 늘고 있는 튜닝. 현재 1000개 정도의 동호회가 활동 중에 있는데 동호회가 많다 보니 특색 있는 동호회도 생기고 정기 모임에서는 가족과 함께한다는 게 특징이다. 어디? 여기가 좀 빈 것 같은데 타이가 빈 것 같지 않아?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뒤로 무너진다고. 앞으로 좀 빼고 해. 앞으로 빼갖고 이거를 앞으로 나와도 돼. 밀어도 돼. 뒤에도 밀어 넓어. 오직 차예요 다. 차에만 매달리게 돼요. 함께 한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이고 이것만 끼면 되거든. 그래서 더욱 신이 난다. 일단 자기 만족감이죠. 자기 만족감이고 자기 분신같이 타는 차이만큼 자기의 땀이 들어가야지 그만큼 더 아끼는 마음도 생기고요. 또 차를 알아야지 나중에 장고장 났을 때도 응급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튜닝을 위해 산다는 열혈 매니아들.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마음껏 표현을 한다지만 욕심은 금물. 적당한 양, 너무 많은 저희가 너무 개인의 욕심을 많이 내서 안 되겠죠, 그죠? 똑같은 차라도 튜닝 부품이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차에 가장 적합한 튜닝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조금만 욕심내고 조심한다면 우리에게 한층 더 가까운 튜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낙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취업.
지금 대학가는 취업 대란으로 초비상이다.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취업의 문턱. 여기에 맞선 젊은이들의 끝없는 도전. 그 치열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자. 대구시의 한 대학교. 늦가을의 여유를 한껏 만끽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여유로워 보이는데 다른 한쪽에선 그런 것들과는 담쌓은 듯 뭔가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어딜 가나 이들을 따라다니는 꼬리표 하나 있으니 취업준비생이라는 애칭 아닌 애칭이 바로 그것. 사상추역이라는 취업난 속에서 이들의 앞날 또한 풍전등학격인 셈인데 이 친구들은 휴학을 하고 이제 내년을 기약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도 어떤 기회랄까 아니면은 대구 경제랄까 그런 거 침체 때문에 모두들 취업하기가 힘들고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도서관을 빽빽히 메우고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4학년. 도서관은 이제 제2의 고시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는 수진이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제가 지방대생이다 보니까요. 거기서 오는 어떤 한계가 있고 얼굴, 외모적으로도 예쁜 얼굴도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해왔는데 좀 답답합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취업 게시판을 찾은 수진이. 가뭄에 콩나듯 수진이 눈에 못 보던 구인 광고 하나 눈에 띄고 오랜만에 만나본 마음에 드는 기회여서일까 마음 급한 수진이 불이 나게 전화통으로 달려가는데 여보세요. 예, 저 거기 밀가지 디자이너 구한다고 했어요. 이번만은 꼭 간절하게 바라보지만 네, 알겠습니다. 예, 채용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구했대요. 매번 기회를 놓칠 때마다 착잡한 심정 애써 감추는 것도 이제는 힘이 들고 올해의 취업 준비생은 무려 43만 명.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고작 6만 개에 지나지 않는다. 취업이냐 휴학이냐 그것도 아니면 유학이냐 그야말로 사상 추역의 취업 대란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데 어서 왔어. 어떻게 지내니? 한동안 못 봤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찾아왔건만 막상 교수님의 얼굴을 보니 선뜻 입 열기가 어렵기만 한데 여기는 원서 같은 거 지금 좀 들어오고 있어요. 전에는 조금 있었는데 요즘 혹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취업 의뢰가 없네. 혹시나 하는 심정이었지만 정작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그동안 수진이의 말 못했던 고민들이 술술 말이 되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업생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수업 시간에 가끔 보면은 제일 기쁜 게 학생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수업에 못 들어오게 됐습니다라는 거를 듣고 싶은데 현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4학년 2학기 제가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만큼이나 절실한 것이 또 있을까? 인재를 찾아 나서는 이동 채용 박람회가 이곳에서도 열렸다는데 지방대 학생들에게 보다 발빠른 취업 정보 안겨주고자 기획된 박람회인 만큼 거기에 거는 학생들의 기대 또한 큰데 수진이도 혹시나 하는 심정에 둘러보긴 하지만 업체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없어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게 OMR 카드 작성해서 내시면은 나중에 아무래도 수진이가 원하는 일자리는 이곳에도 없는 듯하다. 지방대 학생들에게 모처럼 만에 주어진 좋은 기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또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노력하는 그 순간만큼은 모두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인데 그렇게 박람회 현장의 줄은 길어져 갔다. 취업 상담을 마지막으로 이동채용 박람회는 또 다른 곳으로 구직자를 찾아 나설 것이다. 취업을 위해서라면 먼 거리 고생길도 결코 마다하지 않는 수진이. 지방보다는요 서울에 정보가 많으니까요 일자리도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서울에 도착한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한 성형외과. 취업을 위해서라면 누구 할 것 없이 기꺼이 성형외과까지 찾는 것이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이라는데, 취업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비중이 커진 면접. 그야말로 면접은 취업의 결정적인 열쇠인 것이다. 이에 뒤질세라 수진이도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받는 것이 유리할 테니까 지금 봐서는 이 턱이 약간 각져 있고 코가 혹 그동안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높기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실력이 위주고 외모는 그보다는 좀 차후의 일이긴 하지만 면접을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서 외모를 고쳐서라도 좋은 점수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1,000여 배 정도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저 건물 어딘가에 내가 일할 자리가 있진 않을까. 오랜만에 수진이에게 면접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좀 많이 떨리고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괜찮나요? 모습이 잘 돼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보이자 마음 다부지게 먹고 드디어 시작된 면접. 이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여느 때보다 당차 보이는 수진이. 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자리에서 평가되는 순간인데,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좀 제시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예상치 않았던 질문에 눈앞이 캄캄해진 수진이. 당장이라도 문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지만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이제와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별로 준비를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요. 너무 떨리고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감이. 지금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또 가봐야죠. 또 한번 알아보러 가야죠. 미래를 위한 수진이의 또 한 번의 도전은 이렇게 끝이 났다. 오늘의 경험은 수진이에게 있어 분명 값진 경험으로 기억될 것이다.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도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우리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힘찬 격려의 파이팅을 보낸다.